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이고요. 녹음은 그 원래 방송하는 일요일 전날 밤입니다. 토요일 밤이고, 이렇게 녹음 방송을 하면 제가 채팅방에 있을 거예요. 올리는 라이브로 올리니까. 네, 그럼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제 채팅방으로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베가스가 클린칭을 했습니다. 그 플레이오프 확정을 지었고, 먼저 볼까요? 스탠딩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미 끝났고, 어, 아일랜더스, 피츠버그, 워싱턴,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요 네 개의 팀, 아니 네 개, 다섯 개 팀이죠. 이 다섯 개 팀이 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쪽 메트로 디비전 3위랑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노리고 있고, 이제 불리한 거는 필라델피아예요. 이제 승점이 그 아일랜더스가 조금 이제 유리하죠. 최근에 경기를 좀 많이 이겨서. 그러면은 이제 한 자리 싸움을 피츠버그, 워싱턴,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하나 더 했거든요. 나머지 팀들은 다 3경기씩 남아 있고 필라델피아만 2경기가 남아 있어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불안하죠. 그 확률이 좀 적죠. 그러면 이제 피츠버그, 워싱턴, 디트로이트의 3파전인데, 이거 이제 전제는 아일랜더스가 잘 한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마 마지막 날까지 82번째 경기 하는 날까지 좀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끝났는데 오늘 베가스가 이기고 세인트루이스가 졌죠. 그러면서 이쪽 서부 지구는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딱 하나 이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죠. LA 킹스랑 뭐 베가스가 지금 이제 1점 차인데 승점이 이게 바뀌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그, 그 포맷에서 네, 순위에 따라 이제 바뀌니까 그게 어떻게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에드먼턴과 밴쿠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진출하는 팀은 결정이 났고요. 이쪽은 이제 순위에 따른 이제 1라운드 매치업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블루스가 졌어요. 이게 2대2까지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2대2까지 따라갔다가 마지막에 3대2 되고 엠티넷으로 두 골을 먹혔습니다. 그러면서 5대2로 졌고요. 그 다음에 내시빌이 시카고를 이겼고, 참고로 사로스 선수는 안 나오고 백업 골리가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경기는 뭐 여기 오일러스가 오늘 졌어요. 애리조나한테. 애리조나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재미가 없지 않나요? 맥데이빗도 안 나오고. 네. 제가 이제 시카고 경기는 좀 봤어요. 왜냐면 올 시즌에 예전에 제가 말했었는데 시카고 경기를 거의 잘 안 봤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상위권 팀들의 순위가 결정이 나면서 뭐 애리조나, 오일러스 이런 경기는 솔직히 이제 의미가 없죠. 오일러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플레이오프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시카고 경기를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네, 내시빌이 이겼고 캘거리가 덕스 이겼고, 네, 이 경기를 제가 아직 하이라이트는 안 봤는데 그냥 스치면서 스코어만 확인해가지고 저쪽 시카고 경기 보고 딴 경기 보느라, 저 캘거리 경기 잠깐 보느라 7대2로 이겼네요. 미네소타도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의미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베가스가 좀 간당간당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이기고 블루스가 지면서 플레이오프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말고 어제 경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약팀이어서 의미 없는 경기여서 안 봤던 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샥스 경기를 좀 봤거든요. 쿨리 골리라고, 네, 이번에 데뷔를 한 골리가 있는데 40
9세이브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던데, 네, 오랜만에 골리가 미치는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 샥스도 이제 리빌딩이 좀 길게 들어가고 있는 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이 나고 있어요. 플레이오프가 결정이 나고 있고, 이제 밑에 나가고 있는데 뉴스 여러 가지 나가고 있잖아요. 플레이오프 결정난 팀도 있고, 그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이제 몬트리올, 제가 전 방송에서 리빌딩 잘 되고 있다. 그 요즘에 이제 NCAA 컬리지 하키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고 이제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면 그 시즌이 끝난 거잖아요. 본인 선수 입장에서는 NCAA 경기 그 시즌이 플레이오프가 끝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NHL 계약을 하고 어차피 다음 시즌에 NHL 계약을 하고 팀에 NHL이든 AAHL이든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프로로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제 계약을 하고 NHL을 맛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몬트리올의 레인 허슨이라는 디펜스맨이 있어요. 제가 전 방송에서 몬트리올 수비 쪽에 유망주들이 너무 꽉꽉 차 있다. 그거의 메인은 이제 레인 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언더사이즈 마카르 마이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좀 작고요. 사이즈가 작은데 경기 스타일은 마카르보다 더 미친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그래서 몬트리올도 이제 3경기 남았으니까 아마 경기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몬트리올 경기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레인 허슨 선수를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재계약 소식이 나왔네요. 노아 하나핀 선수가 8년짜리 계약이고, 이러면 이제 캡이 7.5M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7.35 이렇게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올 시즌에 44포인트를 찍어주고 있고, 그 베가스 와가지고 첫 한 경기, 두 경기는 좀 핏이 안 맞았는데 요즘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베가스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베가스의 이제 수비 스타일은 몸빵과 블락샷 피지컬 요건데, 이제 하나핀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수비만 하는 선수는 아니고 이제 공격력이 좀 꽤 높은 그런 선수 스타일입니다. 레이팅, 이제 아이사키 읽어주는 남자의 아잉남 레이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봐도 이제 공격이 좀 높고 피지컬은 좀 적지만 수비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스케이팅 자체가 좋고 이제 뭐 워크 에식도 좋고 막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좀 비교점을 보기 위해서 베가스의 넘버원 팀에는 셰이 띠오도 선수가 있잖아요. 띠오도 선수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요 정도. 띠오도 선수는 좀 더 패싱이고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선수고, 하나핀 선수는 조금 더 공격을 더 들어가고 샷을 좀 많이 날리고 요런 스타일이고, 요즘에 올 시즌에 또 골을 많이 넣고 있죠. 그래서 올 시즌의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캘거리에서 베가스로 넘어와서 올 시즌 78경기에서 13골에 33어시스트. 솔직히 포인트가 되게 많은 건 아니죠. 네, 그의 공격 성향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커리어 스탯을 보시면은 지난 시즌에도 81경기 나와서 38포인트. 근데 이제 베가스에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베가스에 와가지고 17경기에 11포인트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아니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쌓아주고는 있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이렇게 뭐 미네소타, 에드먼턴, 밴쿠버 상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쌓아주고는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베가스의 수비 스타일과는 그런 수비수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핏이 좀 8년이면 이제 팀도 그렇고
선수도 이제 베가스에서 이제 프라임을 보내겠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격은 솔직히 하나핀 선수 만약에 이제 올 시즌 끝나고 FA 나오면 이 정도 받을걸요? 네, 7M 이상 충분히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베가스랑 핏이 잘 맞을까? 과연 플레이오프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오프는 이제 탑티어 팀들이랑 붙었을 때 과연 얼마나 본인의 역량을 뽐낼 수 있을까? 예, 그게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핀 선수는 베가스에서 8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소식은 지금 현재 지난 24시간 동안 NHL에서 가장 핫하면서 어이없으면서 안타까운 이제 이슈는 바로 애리조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유타로 가는 거예요. 네, 연고지 이전이 거의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뭐 확정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13일이니까 한 3, 4일 전에 요 라이언 스미스, 저는 이제 NBA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이분이 유타 재즈 오너인데 트위터가 굉장히 활발한, 제가 알고 있는 그 NBA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사람들이랑 대면 하는 구단주는 그 댈러스의 마크 큐반인가요? 그 구단주만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조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시작점은 뭐 가장 최근의 시작점을 얘기하자면 이미 지난 겨울이죠. 네, 올해 들어가서 겨울인 거예요. 아무튼 라이언 스미스 이 유타 재즈 오너가 우리는 당장 NHL 팀을 내년 시즌부터라도,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라도 당장 우리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요런 거가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리그는 일단은 애리조나가 아직 뭐 그때 땅 사고 있고 뭐 구단을 이제 뭐 계속 유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의 이제 구장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나오니까 조금 분위기가 싱숭생숭 막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트윗을 올린 거예요. NHL 팀이 유타에 온다면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해가지고 서베이를 올렸어요. 이 트위터를 본인의 독단적으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NHL 리그랑 게리 배트맨 커미셔너랑 뭔가 지금 구두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런 거를 올릴 때는 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마 뭐 서류적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도 나 뭐 이런 거 우리 팀 혹시 NHL 오면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트위터에 올릴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있었을 거죠. 서로 간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런 거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올리고 바로 다음 날인가 애리조나에서 우리는 이쪽, 제가 정확하게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땅 사서 이 아레나를 올릴 거다,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 거다, 이렇게 뭐 또 트위터로 올리고. 그 좀 이상하죠. 한쪽은 마치 올 것처럼 진짜 유타 올 것처럼 그러고, 또 한쪽은 여기에 애리조나에서 우리는 무조건 땅 사서 구장 세워서 계속 유지할 거고. 이러다가 이제 엊그제 한 24시간 전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 24시간 전쯤에 이제 각종 이제 리포터들이나 미디어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리조나는 갈 거다. 그리고 오늘 경기 애리조나가 아까 에드먼턴을 이겼잖아요. 오늘 경기 하기 전에 그 암스트롱 단장이 팀 드레싱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당연히 문 닫고 했겠죠. 그리고 오늘은 팀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그 미팅 끝나고 뭔가 미디어랑 접촉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소스가 나오죠. 선수들에게 우리는 유타로 간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 바로. 그리고 이제 경기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오피셜로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피셜은 아닌데, 뭐 이 정도까지 소스가 나왔으면 끝난 거죠.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애리조나 수요일 목요일 이때 경기 끝나면 바로 오피셜이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리포트는 뭐냐면은 그 애리조나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 데리고 다 유타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도 좀 보고 거기 이제 시설도 좀 보고 경기장도 좀 보고 아마 그날 구단주도 좀 만나겠죠? 당연히 자기 선수들이 오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애리조나의 그 뮬렛 아레나 이름만 아레나죠. 솔직히 그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아이스링크를 빌려서 하고 있는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4대 메이저 스포츠에서. 그 더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만약에 땅을 사서 구장을 올린다고 해도 뭐 내일 당장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 3년은 걸리는데 그러면은 그 대학교 링크에서 2, 3년을 더 경기를 뛰어야 되는 그것 상황도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애리조나가 이렇게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에서 그 시에서 계속 팀이 구장을 올리고 땅을 사고 이거를 계속 뭔가 협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룰과 어떤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시에서 애리조나가 이제 구장을 올리려고 했던 모든 시에서 협조가 안 하고 예산도 안 나오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뭐 오너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특히나 우리는 여기 남을 거야 우리는 여기 땅 살 거야 여기는 우리 구장 올릴 거야 올릴 거야 올릴 거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쪽으로는 협상하면서 네, 금액 협상 계산기 때리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우리 여기 뭐 남을 거야 남을 거야 남을 거야 하면서 팬들과 선수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선수들도 이 구단 수뇌부가 아니고 그쪽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냥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루머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이나 선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사기 같은 거죠.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또 이제 혹시라도 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그 경기 있는 날 그 옆에서 핫도그라도 파시는 분들 다 그거 다 돈이고 경제고 자기 삶이잖아요. 그게 이제 날아가는 거고 이제 선수들 입장도 계약 맺었으면은 애리조나에서 집 사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 다니고 가족들 있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갑자기 정반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활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 그거를 좀 이제 미리미리 뭔가 좀 단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을라도 안 하든가 우리는 여기 남을 거라고 말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갑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년 시즌,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애리조나 코요테즈는 없을 거예요. 유타 삐리리가 되겠죠? 이름을 지금 이제 안 정했으니까. 뭐 이제 마지막 리포트로는 뭐 애리조나 그 땅 지금 살려고 하는 거 사가지고 5년 안에 다시 뭐
그 확장 드래프트로 팀 데려온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선수들을 기만하고 팬들을 기만했던 오너에게 무슨 신임이 있겠어요? 네, 혹시라도 진짜 5년 뒤에 그렇게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팬들 입장에선 좀 화나겠죠? 네, 팬들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애리조나 좋아했거든요. 피닉스 때 시절부터 2011년인가 12년에 그 마이크 스미스 골리랑, 그러니까 마이크 스미스 골리가 캐리해가지고 셰인 돈, 그 다음에 그 마법사 레이 위트니, 이런 선수들이 잘 해가지고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분위기 장난 아니었거든요. 애리조나. 와, 애리조나 완전 언더독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언더독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냥 역사도 아니죠. 이제는 네, 그냥 버려지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코요테즈는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경기가 그 유니폼으로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Breaking, what a move, what a play, what a goal!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핫할까요? 누가 핫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핫한 선수들. 먼저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요즘에 핫한 선수 디트로이트의 루카스 레이몬드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79경기에서 68포인트. 네, 커리어 하이죠? 커리어 하이입니다. 이 선수는 제가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냥 약간 스나이퍼형 공격만 하는 그런 이제 원웨이 툴 선수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네, 투웨이예요. 네, 수비도 좀 뭐 잘하고 못하고는 뭐 둘째치고, 네, 수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7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특히나 이제 4포인트를 찍었던 피츠버그 경기 4월 11일 날 이 경기가 있었네요. 근데 이 경기를 졌죠? 디트로이트가. 피츠버그가 극적으로 이겼죠. 이 경기 그 마지막에 에릭 칼슨 선수가 오버타임에서 그 뒤에서 샷 날려가지고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양 팀 다 아시다시피. 근데 어쨌든 레이먼드 선수는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larkin 선수가 데브랭킷 케인 선수랑 뛰고 있고, 2번 라인을 어떻게 보면 캐리해주고 있고, 파워플레이에서 1번 유닛으로 뛰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과연 레이몬드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네, 디트로이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따가 스케줄도 마지막에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요일이 아니라 그 전날 하고 있는 4월 13일 저녁에 하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일요일 날 시간 맞춰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일요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이 상황이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핫한 선수 콜로라도로 갑니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누구죠? 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맥데이빗이 아니죠. 네, 맥키넌 선수죠. 네, 이거는 너무 뻔하니까. 네, 맥키넌 선수의 득을 받아서 맥키넌 선수의 주니어 시절 라인메이트 드로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이 정도면 터진 거죠. 네, 56포인트. 이 정도면은 네, 그 콜로라도에서 기대했던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맥키넌 라인에서 1번 라인에서 주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득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몬트리올에서 58경기에서 29포인트를 찍었는데 올 시즌에 콜로라도에서 76경기에서 56포인트를 찍었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좀 보실까요? 최근 4경기에서 4골에 4개의 어시스트를 찍고 있습니다. 핫하죠? 네. 특히나 이제 지난 미네소타 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미네소타 그전전에도 또 3포인트를 찍었네요. 네, 미네소타 킬러네요. 댈러스전도 골 넣고 에드먼턴전도 골 넣고 주목해봐야 돼요. 플레이오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맥키넌 라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란타넨, 맥키넌, 드로인 그다음에 2번 라인이 레코넨, 센터에는 미들스탯, 이제 니츠 시킨 요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일단 파워플레이는 마카르, 란타넨, 맥키넌 이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 뭐 플레이오프는 탑티어급 팀이랑 붙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죠. 이게 정규 시즌은 뭐 약한 팀이랑 붙었다가 강한 팀이랑 붙었다가 이렇게 되지만 플레이오프는 그냥 다 강팀이랑 목숨 걸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정규 시즌에서 그냥 맥키넌, 마카르 이것만 보고 들어가다가는 단기전에서 혹시라도 맥키넌이나 마카르가 부진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선수들이 한 번씩은 한 경기는 뭐 아니면 한두 번의 피리어드, 한두 번의 시프트에서는 뭔가 좀 캐리를 해주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맥키넌이랑 뛰고 있는 이 드로잉 선수가 얼마나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만큼의 그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좀 엑스팩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을 더 봅니다. 네, 항상 이제 3명씩 저는 핫한 선수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케인즈 보겠습니다. 케인즈의 제이콥 슬라이빈 선수입니다. 수비수. 뭐 수비형 수비수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당연히 올 시즌. 근데 이 선수의 스타일 보시면은 이제 80경기에서 37포인트인데 이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선수는 공격 포인트에 집중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최근 4경기에서 7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그래서 지난 이제 오늘 세인트루이스전에서 2포인트 보스턴이랑도 2포인트 다 지금 어시스트를 엄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에요. 수비를 무진장 잘하거든요. 무진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그 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형 수비수에 가격도 싸요. 4에 5M이 안 되거든요. 연봉이. 이게 완전 해자 계약입니다. 그 예전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디펜시브 디펜스맨의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셌어요. 10년 전도 그렇고 코로나 전후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시기적으로 그 수비형 수비수 대형 계약 맺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산호세의 블라시치 선수 같은 선수 아니면 가장 최근이 다넬 널스 에드먼턴의 이런 선수들. 블라시치 선수는 7M, 다넬 널스 선수는 9M 넘거든요. 참고로 마카르 선수가 9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비적인 능력, 피지컬 이런 거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뭐 솔직히 성공적인 계약은 아니죠. 다넬 널스도 솔직히 굉장한 오버페이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하키 스타일이 무조건 공격, 스피드, 퍽 포지션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비형 수비수에 대한 어떤 오버페이는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 전보다 근데 슬라이벤 선수의 그 연봉을 생각했을 때 정말 해자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포인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쌓고 있어서 굉장히 뭐 케인즈 입장에서는 좋죠? 네, 수비만 해주는 선수가 포인트도 많이 쌓아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보시면은 그 설명에 인스타 링크도 있고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가끔씩 플레이어북 아니면은 플레이어 리포트, 약간 스카우팅 리포트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 뭐 특정 선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올리는데 레이팅이랑 같이 좀 더 자세히 그 플레이에 대해서 분석을 알고 싶거나 뭐 스카우팅 리포트처럼 이 플레이어 리포트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오시면은 네,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슬라이븐 선수의 레이팅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쩔죠? 수비적인 레이팅이 리그 탑급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 들어오시면은 되고 각 플레이에 대한 분석 글을 짧게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선수 이름을 그냥 제목에 썼으니까 그 선수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명상 분석한 거 보면은 확실히 보는 약간 시야도 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이제 끝났고, 네, 내일 경기.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시 이때부터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기, 이게 제가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이에요. 제가 이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녹음을 들으시면 이 경기는 끝났습니다. 아일랜더스랑 레인저스. 아일랜더스는 이거 이겨야죠? 네. 그 클린칭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기면 돼요. 경우의 수 무슨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네, 그냥 다 한 경기 다 이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레인저스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일랜더스는 이제 올인을 해야겠죠? 이 경기를 아일랜더스가 이기면은 거의 클린칭 아닌가요? 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시애틀 스타즈 경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거는 제츠랑 애벌란치 경기는 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미리 보는 약간 플레이오프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팬터스, 버팔로 의미가 없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플라이어스, 필라델피아는 남은 두 경기를 그냥 일단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봐야 돼요. 이기고 레인저스가 아일랜더스를 이겨주기를, 다른 팀이 그 상대하는 경우의 수의 팀들을 이겨주길 바라야 됩니다. 이제 근데 데빌스가 요즘에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유리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고로 여기 제큐즈 선수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경기 안 나옵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어요. 어차피 플레이오프를 끝났기 때문에 이 경기 중요하죠. 워싱턴 경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워싱턴이 오베치킨이 결국엔 30골을 넘겼습니다. NHL 리그 최초입니다. 18시즌 30골 시즌, 30골 이상 시즌. 올 시즌에 들어가면서 초반에 진짜 많이 부진했는데 이번에 막판에 막 몰아넣기 하고 그 전 경기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오베치킨의 전매특허 샷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골을 넣어도 약간 우겨넣기 식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는 그 원타이머 샷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팀 왼쪽이죠? 네, 왼쪽 라인에서 왼쪽 부분에서 이제 슬랩샷, 원타이머 샷 뭐 이런 거 골도 들어가고. 그래서 골 맛은 요즘 오베치킨이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템파베이는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데 그래도 템파이기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템파가 이겨주기를 바라겠죠. 이 경기 그 몬트리올이랑 오타와 경기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레이너슨 선수 때문에 좀 보시기를 하이라이트로라도 보셨으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이 나갈 때는 이미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혹시 안 보셨다면은 그 레이너슨 선수를 주목하면서 이날 이 경기 데뷔할 거거든요. 한다고 하거든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단두대 매치죠. 레드윙스도 이겨야 되죠. 근데 여기는 또 봐야 되는 게 어스턴 매튜스입니다. 그 레드윙스 수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비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날 이 경기에서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기에서 이 디트로이트가 뭐 막 하다가 막 2대1이나 3대2로 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엠티넷 상황까지 나오고 그때 이제 매튜스 선수에게 몰아주기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 입장에서는 어스턴 매튜스의 아이스 타임을 좀 줄여야죠. 5on5에서는 PK나 이럴 때는 왜냐면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팀들 오늘 경기 아까 말씀드린 내시빌도 좀 아끼고 막 그랬어요. 나이키스트 선수 안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제 쉬거든요. 란타네 선수도 저번 경기 안 나왔어요. 콜로라도. 근데 오늘 위니페그 경기에서는 다시 복귀한다라고 나와 있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스턴 매튜스도 만약에 70골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날 경기 쉬어도 되죠. 근데 이제 70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파워플레이나 이럴 때 약간 몰빵을 해서 몰아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팀메이트들이. 여기 의미 없습니다. 근데 또 여기 이제 피츠버그 경기 이거랑 디트로이트랑 워싱턴 경기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네. 여기 이겨야 되죠. 피츠버그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크로스비가 굉장히 핫합니다. 참고로 지난 10경기에서 골을 이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쌓아주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지난 10경기에서 20포인트예요. 네. 지난 10경기에서 20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비 선수가. 캐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커넉스랑 오일러스 경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순위 결정하는 거. 그 매치업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매치업 1라운드 플레이오프가 바뀔 수가 있어서 킹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순위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와일즈 경기 산호세랑 하는 거 이 경기 그 월스텟 선수가 나옵니다. 그 골리 유망주 저번에 나와가지고 셧아웃으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아까 말했던 오늘 베가스가 클린칭했던 경기에서 플러리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리 선수가 나왔고 이 경기를 아마 월스텟 제가 지금 리포트를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월스텟 골리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샥스도 이제 강하지는 않은데 또 이제 샥스도 핫한 골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쿨리 골리가 있고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핫한 골리들끼리의 또 이제 신인급 골리들과의 대결. 네, 이렇게 봐도 이런 매치업으로 이제 구성을 잡아도 보면은 이제 신경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아있는 한 자리 두 자리에 대한 동부지구의 싸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채팅방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거 녹음한 게 이제 방송이 될 때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방에서 리플을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선수들 레이팅이나 뭐 리포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블로그 보셔도 되고 뭐 궁금하신 선수가 있으시면은 리플 달아주시면은 제가 시간 내서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는 것도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